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쉽게 이야기해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가에도 좋을 거라는 생각에 다들 금리 인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정말 좋은 걸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우리 투자자들은 돈을 벌게 될까요? 금리 인하가 되면 그 돈이 어떻게 풀릴까요? 금리 인하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의미는 연준에서 은행에 대출해주는 금리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은행들이 더 저렴한 비용만 내고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로 금리 인하가 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건 미국 거대 은행들입니다. 거대 은행들에게 가장 먼저 돈이 흘러갑니다. 자산을 보유한 소수의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실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돈을 푸는 것의 효과입니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돈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이자를 조금만 내고도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러면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집니다. 요즘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라고 하면서 대출이 많아지지요. 우리도 한 달에 내는 이자가 적어지면 대출을 더 쉽게 받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거대 은행들은 더 쉽게 돈을 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은행도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금리가 지금과 같이 5%대일 때는 채권에 투자해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도 돈을 벌어야 하기에 위험한 파생 상품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버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2000년 과도한 인터넷 산업 투자의 닷컴 버블이었고 2018년 주택시장 버블에 따른 금융위기였습니다. 201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풀어왔습니다.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를 통해 자산 가격은 급등했지만 중산층은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미국 연준과 정부는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보조금 등등 수없이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산시장은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지만 그래서 경제 위기는 모면했지만 결론적으로 중산층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한 것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으로 있었던 벤 버냉키였습니다. 그를 헬리콥터 벤이라고도 하지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야 한다는 밀턴 프리드만의 발언을 인용한 후 이 별명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뿌려서 2008년 금융위기를 이겨냈지요. 미국 연준을 이야기할 때 그 연준 의원이 매파니, 비둘기파니, 중립이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연준 의원들 중에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원, 그리고 그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H가 매파, N이 중립, D가 비둘기파입니다. 원래 매와 비둘기라는 표현은 외교정책 용어였습니다. 외교정책에서 매파는 공격적인 군사 개입을 옹호하고 비둘기파는 공격적인 개입보다는 외교적인 수단을 옹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는 이 용어가 거꾸로 적용됩니다. 어떤 공식적인 언어가 아니지만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표현하면서 무슨 공식 용어처럼 된 거죠. 아무튼 연준에서는 비둘기파가 연준의 더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하고 매파는 연준의 개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파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기에 인플레이션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런 것에 더 적극적입니다. 반대로 매파는 소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플레이션을 아주 싫어하기에 금리를 올리고 연준의 돈을 찍어내는 권한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둘기파가 좋은 걸까요? 주식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증시가 부양되니까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중들도 비둘기파에 더 우호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금리 인하에 이렇게 긍정적이잖아요. 언제 금리 인하가 되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비둘기파는 더 많이 경제를 도우려 하고 공감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반대로 매파는 냉혹하고 가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푼다는 것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더 큰 이득이 됩니다. 자산이 없으면 없을수록 인플레이션의 덫에 걸리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더더욱 투자에 집중해야죠.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사업체도 좋고 주식 투자도 좋고 부동산 투자도 좋습니다. 금, 원자재, 그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한다면 비트코인도 좋습니다.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금리 인하 시 돈을 버는 사람은 자산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그 외는 모두 피해자일 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외는 모두 피해자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작게라도 자산을 계속 가져가는 연습을 하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산이 자산을 불려가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자산을 절대로 미리 뺏어 먹지 마세요. 계속 자산을 늘려가세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서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뉴스를 보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더 많은 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